조선 후기 산과 물이 깊은 어느 고을. 그곳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늘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 뭔가 이상해. 남편을 잃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잖아. 그리고 가난한데도 왠지 품위가 있어 보여.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녀를 만나고 간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과부는 버려진 아이 하나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과부 주제에 남의 자식을 키우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과부가 이미 한 번 죽음을 건너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저승과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운명을 거스르며 한 아이를 구한 과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전라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월선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5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장터로 가던 길에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동정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얼마나 서러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월선은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례를 치르며 눈물은 흘렸지만 그 후로는 담담히 혼자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월선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여자 남편이 죽었는데도 너무 덤덤하지 않나? 그러게 뭔가 이상해.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월선도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는 사실을. 남편이 죽기 1년 전이었습니다. 월선은 갑자기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몸은 불처럼 뜨거웠고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을의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남편은 월선의 손을 꼭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월선의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남편은 통곡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선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안개로 가득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은 그림자 2개가 나타났습니다. 월선. 그림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선은 두려웠지만 그림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큰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그림자들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려라. 그림자들이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월선, 너의 수명은 이미 다하였다. 하지만 내게 한 가지 기회를 주겠다.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앞으로 내 앞에 한 아이가 나타날 것이다. 버려진 아이, 죽을 운명의 아이다. 그 아이의 인연을 살린다면 그 대가로 너에게 남은 생을 빌려주겠다. 월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시련이 있을 것이고 고통도 따를 것이다. 그래도 아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 월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돌아가거라. 하지만 명심하라. 아이를 포기하는 순간 너의 생도 끝난다. 그 순간 월선은 눈을 떴습니다. 주변에는 울고 있는 남편과 놀란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선이가 살아났다. 기적이야.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월선은 방금 들었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그 약속을. 그 후 1년이 지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선은 슬펐지만
저승에서의 약속을 기억하며 담담히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타날 그 아이를 기다리는 것. 월선은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일을 거들어주고 저녁에는 홀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무사히 제게 오게 해 주십시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30이 되었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제가를 권했지만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승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아이 하나가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월선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아이일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운명이 이끄는 대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비가 쏟아졌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월선은 빗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월선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월선은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을 보니 작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월선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저승에서 말했던 그 아이라는 것을. 아가야.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겨우 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월선은 급히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기고 자신의 옷을 찢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월선은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지켰습니다. 아이는 계속 떨고 있었고 간간히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아이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열은 아직 있었지만 숨은 안정되었습니다. 월선은 쌀뜨물을 데워 아이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는 월선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월선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엄마야. 이제 무서워하지 마. 그날부터 월선과 아이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선은 아이에게 은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은혜의 은, 빛날 비. 하늘이 내린 은혜의 빛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은비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금방 배웠고 월선이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어느 날 월선이 아픈 이웃집 할머니를 돌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은비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은비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은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 착한 것. 내가 와주니 벌써 나은 것 같구나. 은비는 할머니 옆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월선이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할머니는 은비의 노래를 들으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월선이 말했습니다. 은비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아픈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요. 월선은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라는 저승의 명령이 이제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월선과 은비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어디서 주워온 아이를 키운다더라. 그 아이 정체가 뭐야? 부모도 모르고. 특히 마을의 부잣집 안주인 최 씨 부인이 월선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은비보다 2살 많았습니다. 우리 딸보다 저 거지 주제에 더 예쁘다니. 최 씨 부인은 질투심에 은비를 시샘했습니다. 어느 날 월선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의 채소가 누군가에 의해 망가졌고 대문에 이상한 낙서가 생겼습니다. 월선은 누가 한 짓인지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은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비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월선은 은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비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바르게 살면 돼. 엄마,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야. 너는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은비는 월선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월선도 함께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올지 몰랐지만 은비를 지키겠다는 다짐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월이 흘러 은비는 7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비는 총명해서 글을 금방 배웠고 선생님의 칭찬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딸 오키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은비를 칭찬할 때마다 오키는 질투심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은비가 저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아요. 오키가 집에 와서 최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화가 났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우리 오키보다 잘난 척을 하다니. 최 씨 부인은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의 귀중한 붓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붓은 선생님의 스승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내 붓을 가져갔느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은비가 선생님 책상 근처에서 뭔가를 만지는 걸 봤어요. 선생님은 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비야, 내가 붓을 가져갔느냐?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붓을 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키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은비가 선생님 책상에서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선생님은 은비에게 짐을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선생님의 붓이 나왔습니다. 은비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누가 제 침에 넣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은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비야,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글을 잘해도 소용없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은비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은 은비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나왔습니다. 은비야, 무슨 일이야? 은비는 월선의 품에 안겨 울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월선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은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은비야, 엄마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다음 날 최 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 과부가 키우는 아이가 도둑질을 했답니다. 역시 주워온 아이는 달라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부모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더니
저 과부도 이상하고 아이도 이상해. 월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은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나쁜 아이인가 봐요. 아니야, 은비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야.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은비를 고소한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은비가 옷가락질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월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월선, 최 씨 부인이 은비를 도둑이라고 고발했네. 집을 수색해야겠네. 월선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은비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이장이 집을 수색하자 은비의 이불 속에서 옷가락지가 나왔습니다. 은비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넣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셨죠? 저 아이는 도둑이에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월선, 은비를 데려와야겠네. 매질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은비는 결백합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겠다니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최 씨 부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벌을 받는다고 아이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월선은 단호했습니다. 은비는 결백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만약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를 벌하십시오.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선, 그건 제발입니다. 제 딸을 믿어주십시오. 월선의 간절한 눈빛에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월선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그날 밤 월선은 은비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은비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너를 지킬게.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바로 그때 월선은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승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다. 월선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면 모든 고통은 끝난다. 내 명예도 지킬 수 있고 평온한 삶도 살 수 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은비는 이미 제 삶입니다. 그 대가가 너의 목숨일지도 모른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은비를 지키는 것이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월선은 은비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한 아이가 이장을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 아이는 오키의 친구였습니다. 사실 오키가 저한테 말했어요. 은비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붓과 가락지를 은비 짐에 몰래 넣었다고요. 이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네, 오키 어머니가 시켰대요. 은비를 마을에서 쫓아내고 싶다고 했대요. 이장은 급히 최 씨 부인과 오키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다른 증인들이 나타나자 결국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저 거지 주제에 우리 딸보다 잘난 척해서 화가 났어요.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 당신은 죄 없는 아이를 모함했소. 당신이야말로 벌을 받아야 하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벌금을 내야 했고 오키도 한동안 서당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은 월선과 은비에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월선, 은비 정말 미안하오. 의심해서 미안하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은비야, 미안하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은비는 그들을 용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선은 그런 은비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하늘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비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하지만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저승과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것을. 그 일이 있은 후 월선과 은비의 삶은 평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존중했고 은비는 서당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비는 15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마을의 많은 총각들이 은비를 좋아했지만 은비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엄마, 저는 글을 더 배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월선은 은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은비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어느 날 고을에서 큰 시험이 열렸습니다. 여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험이었습니다. 은비는 그 시험에 응시했고 놀랍게도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은비를 궁으로 부르셨습니다. 은비야, 궁에 가게 되었구나. 월선이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 갈 수 없어요. 엄마도 함께 가요. 하지만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비야. 이제 너는 혼자 날아갈 때야. 은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 가요. 은비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내가 세상을 위해 일할 때야. 은비는 울면서 월선을 꼭 안았습니다. 월선도 은비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은비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월선은 마을 어귀에서 은비를 배웅했습니다. 은비야, 건강하게 잘 지내렴. 엄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엄마, 곧 돌아올게요. 꼭 다시 만나요. 하지만 월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은비가 떠난 후 월선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선은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아이는 이제 살았다. 월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비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너의 빌려온 생도 끝이다. 준비되었느냐?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준비되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월선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세상을 떠났구나.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은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은비는 월선의 곁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월선의 얼굴은 고통이 아닌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편히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은비는 월선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제가 엄마를 더 잘 모셔야 했는데. 그때 은비는
월선의 손에 쥐어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비야, 너는 세상을 밝힐 빛이다. 엄마는 그저 너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야.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렴. 그것이 엄마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란다. 사랑한다, 내 딸. 은비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월선이 왜 그토록 은비를 지켰는지, 그리고 왜 항상 평온한 얼굴이었는지를.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월선은 저승과 약속을 했던 거야. 은비를 살리는 대신 자신의 생을 빌린 거지. 그래서 은비를 그렇게 목숨처럼 지켰구나.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셨어. 은비는 궁으로 돌아가 임금님을 보좌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비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월선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월선의 제삿날이면 고향으로 돌아와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2번 살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를 거두어 주셨을 때, 또 한 번은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월선과 은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승과의 약속을 지키며 한 아이를 구한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세상을 밝힌 딸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월선이 은비를 살렸고 은비가 세상을 살렸다. 그것이 바로 저승과의 약속이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